수술은 결과와 수술자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환자가 그런 거에 있어서 레이저를 꼭 강요한다든지, 이건 아마도 우리 병원은 레이저만 해요라고, 레이저를 해서 좋아요라고 홍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안녕하십니까. 벨라조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소음순 수술에 대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저희 병원을 방문하셔서 수술을 계획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전화상으로 저와 상담을 했는데 그분의 내용을 듣고 이런 얘기는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올립니다. 소음순이 좀 크고 넓고 늘어져서 수술하시려고 하는 분이고요. 전문 병원을 못 찾아서 저한테까지 오게 됐는데, 이분이 궁금해하는 것이 국소 마취로 합니까? 아니면 수면으로 꼭 해야 됩니까? 또 하나는 레이저를 전체를 다 씁니까? 아니면 일부를 씁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 국소 마취와 수면 마취. 사실 소음수는 국소 마취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치과에 가서 발치를 한다든지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한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한 시술을 할 때 사실 저는 국소 마취를 잇몸에 할 때 그게 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마취 이후에는 깨어있고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느낌은 좀 알 수 있지만 아프지는 않습니다. 소음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음순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몇 cc 이하의 아주 적은 용량으로 소음순 수술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국소 마취제 가장 흔한 것으로. 그러나 그 부위를 마취를 투여할 때 그 자체가 좀 많이 아픕니다. 물론 겉에 바르는 연고도 쓰고 뿌리는 것도 쓰고 저희들은 안 아프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굳이 아파가면서 그러한 시술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수면 마취를 생각도 없이 오래 하거나 많이 할 필요도 없다. 국소 마취는 기본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수면 마취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수면 마취 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하면 안 하면 되고 잠깐 그걸 참으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마취하는 시간 자체는 몇 분에 불과한데 그리고 나면 환자를 바로 깹니다. 저희 병원은. 그러니까 수술이 정작 진행되고 있을 때는 소음순 수술이 아무리 어려워도 1시간 이상 걸리지 않는데, 환자분은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 이후에는 저와 대화를 나눌 정도로 정신은 멀쩡하게 있습니다. 근데 아프지 않죠. 국소 마취도 같이 했으니까.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재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환자분이 선택을 하셔서, 수술이라는 것에 우리가 말하는 수면 마취는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진정작용, 그리고 잠깐 잔다든지 그러는 거지, 사실 안 아픈 거는 그때 국소에 놨던 주사입니다. 그 부분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전에도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은 레이저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처음 냈던 2007년도의 책에서 레이저 소음순 성형술에 대해서 발표했던 사람입니다. 레이저에 대한 여러 가지 열풍, 미국에서 그러한 것들을 시행하고 있던 거를 직접 제가 참관하고 와서 그 시술을 많이 한 다음에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 산부인과에 소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현재 저는 어떠냐, 외부의 피부 쪽에는 레이저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레이저는 지혈이나 또는 내부 소음순이 너무 두꺼워서 안에를 덜어내야 된다든지 할 때 쓰기만 합니다. 겉에 피부의 레이저는 여러 가지 레이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하는 건 다이오드 레이저라고 돼 있고요, CO2 레이저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레이저 자체가 피부에 손상을 줍니다. 물론 가역적입니다. 시술하고 나서 회복이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너무 회복 기간 중에 분비물이 많고 진물이 많고 상처가 더럽게 보이고 그런 경우는 염증의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의 결과를 보니까 안쪽을 지혈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꼬맨다든지 레이저나 또는 전기를 통한 지혈이 참 좋고, 안쪽을 덜어내면서 혈관 손상이 있을 때는 그거는 가위로 잘라내고 다시 또 지지고 하는 것보다는 레이저를 사용해서 안에 부분을 덜어내는 것이 효과적인 건 맞습니다. 물론 이전에 국소 마취를 통해서 조직을 많이 불려놓으면 서로의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 이런 것들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런 조직 손상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는 마취제에 들어있는 용액 성분이고요. 레이저는 출혈 없이 덩어리를 덜어내는 데 쓰는 게 맞습니다. 현재는 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제가 수술을 하는 동안에 더 좋은 기계가 나오면 활용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저희 병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할 때 주로 하는 거는, 겉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부분은 사실은 메스나 가위나 아주 깨끗하게 잘라지는 부분, 디자인도 용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안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 나중에는 봉합에 의해서 다치는 부분을 조직을 좀 절제한다든지 할 때는 레이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저를 쓰는 거냐 안 쓰는 거냐? 쓰긴 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레이저만 쓰는 짓은 제가 15년 이후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수술 방식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회복에 충분히 좋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 병원을 선택해서 할 때는 소음순에서는 레이저는 그렇게 활용한다. 참고로 질강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질강내 쪽은 레이저 쓰는 부분이 좀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안에 조직을 분리한다든지 일부 절제를 한다든지 할 때도 레이저를 쓸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레이저만 쓰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메스도 쓰고 가위도 쓰고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술은 결과와 수술자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환자가 그런 거에 있어서 레이저를 꼭 강요한다든지 이건 아마도 우리 병원은 레이저만 해요라고 레이저를 해서 좋아요라고 홍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런 분들보다 특히 레이저에 있어서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소음순 등을 수술할 때 레이저의 용도는 벨라준 이렇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번 콘텐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